나야산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물소리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납니다. 해인사 장경각, 8만 장이 넘는 나무 경판이 층층이 서 있는 그 건물 안에서 밤마다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연부를 외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스님들은 그것을 경판이 숨 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 소리가 왜 나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스님이었습니다. 이름은 무간이었습니다. 고려 말의 일입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이민족이 내려오고 있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가 들끓었습니다. 절에도 그 기운이 밀려들었습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졌고 새벽 예불 소리마저 예전보다 낮고 무거워졌습니다. 무간 스님이 해인사에 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 다른 스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스님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주지 스님 해관은 달리 보았습니다. 무간을 장경각 옆 작은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간 스님의 귀 때문이었습니다. 무간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요. 땅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 나무가 속으로 썩어가는 소리, 사람의 숨결이 달라지는 소리. 해관 스님은 알았습니다. 그 귀가 장경각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간 스님은 매일 밤 장경각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경판들이 내는 소리를요. 경판 하나하나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다르고 새겨진 글자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섞여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것과 건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합쳐져 하나의 낮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무간 스님은 그 울림을 외웠습니다. 악보 없는 음악처럼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 소리를 온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장경각 동쪽에서 나는 울림이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마치 현악기의 줄이 느슨해진 것처럼 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간 스님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간 스님은 해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장경각 동쪽 두 번째 칸을 살펴주십시오. 경판 중에 물을 먹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관 스님은 직접 장경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 틈으로 스며들어 동쪽 귀퉁이 경판 몇 장이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직 썩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었다면 그 여름을 넘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스님들이 즉시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해관 스님은 무간 스님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간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물을 먹은 나무는 소리가 다릅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다른 나무보다 낮고 무겁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면 들립니다. 해관 스님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무간 스님이 소리의 변화를 알아챌 때마다 스님들이 확인해 보면 반드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 경판 틈새에 끼어든 벌레, 조금씩 기울어지는 선반, 모두 눈으로 보아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장경각은 무관 스님 덕분에 여러 번 작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위기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고려 말이 되자 나라의 기운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절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의 땅이 강제로 빼앗기고 스님의 수도 줄었습니다. 해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한 관리가 해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 토호의 아들로 권력을 등에 업은 자였습니다. 그는 장경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관 스님은 내부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말했습니다. 8만 대장경이 고려 것이라면 나라의 재산 아니겠소? 내가 국왕의 명을 받아 살펴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국왕의 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권력 앞에서 작은 절 하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그날 장경각 안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관리가 8만 대장경 경판 일부를 개경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목은 보존이었습니다. 전란이 잦으니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경판을 팔아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바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해관 스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싸울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관 스님이 해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뭔가 달라졌습니다. 해관 스님이 물었습니다. 소리 말입니까? 무관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해관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관 스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경판들이 불안해하면 장경각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나무가 긴장하면 냄새도 달라지고 공기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지금 경판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해관 스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무관 스님은 그날 밤부터 장경각 앞에서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그 앞에서 먹었고 잠도 그 앞마당에서 잤습니다. 스님들이 말렸습니다. 밤이 차갑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무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관 스님은 해관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것을 들었습니다. 해관 스님이 앉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관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경각 안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떨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발소리였습니다. 해관 스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경각은 밤에 문을 잠급니다. 열쇠는 주지 스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관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세 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서로 닿는 소리, 경판이 들렸다 놓이는 소리였습니다. 해관 스님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장경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등불을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쪽 선반에서 경판 몇 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꺼냈다가 다시 꽂아놓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경각 뒷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3명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경판 몇 장을 몰래 빼돌려 어떤 경판이 옮기기 쉬운지 미리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나흘 뒤에 본격적으로 빼가려 했다는 것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해관 스님은 밤새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관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관리를 상대로 맨손의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제게 나흘을 주십시오. 해관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합니까? 무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경판을 숨기겠습니다. 스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8만 장이 넘는 경판을 나흘 안에 어디에 숨긴단 말입니까? 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관 스님은 그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젊은 스님 4명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지선, 원명, 태공, 해담이었습니다. 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경판을 한 장도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자리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와도 경판을 찾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관 스님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경판 하나하나의 소리를 외우고 있습니다. 소리에는 위치가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가 있고 글자의 밀도가 있고 보관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스님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관 스님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경판 선반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8만 장의 경판은 정해진 순서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알아야 찾고 싶은 경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무관 스님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섞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뒤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관 스님만 아는 새로운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순서, 소리로만 알 수 있는 배열, 각 경판이 내는 고유한 울림을 기준으로 무관 스님의 귀 안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지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경판에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각 경판의 측면에 손끝으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흠집을 냈습니다. 특정 위치에 특정 깊이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관 스님의 손가락은 알았습니다. 셋째 날, 장경각 안의 공간을 바꾸었습니다. 경판 선반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공간의 감각이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무관 스님은 말했습니다. 눈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공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나는 공기의 흐름으로 공간을 압니다. 어떻게 바꾸어도 제 귀와 코는 알고 있습니다. 넷째 날,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무관 스님은 장경각 안 가장 깊은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뀐 경판들이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무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됩니다. 예고된 날이 왔습니다. 관리의 수하 5명이 해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관인을 들이밀었습니다. 국가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해관 스님은 문 앞을 막지 않았습니다. 비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하들은 장경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으려 했던 것은 특정 경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판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긴 나무판이었습니다. 순서가 뒤섞여 있었고 선반의 위치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는 이전에 봐두었던 위치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다른 경판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장경각 안에서 등불 하나를 들고 8만 장에 달하는 경판 중에서 특정한 것을 찾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2시간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경판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관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스님이 지팡이도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수하들이 멈칫했습니다. 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수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눈도 안 보이는데 여기 왜 왔소? 무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내해 주시오. 무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경판을 찾으십니까? 수하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경판, 초조대장경 시절에 새겨진 것들. 무관 스님이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경각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반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하들이 달려왔습니다. 경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경판에 새겨진 글자는 그들이 찾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안내했군요. 다시 걸었습니다. 다른 선반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또 달랐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수하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이 봉사 스님이 일부러 속이는 것이오? 무관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이다니요. 저는 소리로 구분합니다. 이 경판들이 오늘따라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무능한 탓입니다. 수하들이 다시 스스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습니다. 장경각 문이 닫혔습니다. 해관 스님이 달려왔습니다. 무관 스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경판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찾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요. 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찾지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무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 동안 순서를 바꾸어 두었습니다. 저만 아는 방식으로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눈 있는 자의 지도와 눈 없는 자의 지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관리가 이번에는 직접 왔습니다. 더 많은 수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제로 경판을 들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이나 명목 따위는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탈취였습니다. 해관 스님이 막아섰습니다. 법당 앞마당에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관리의 수하들이 스님들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경각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명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명, 곧 마당에 있던 모두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수백 명이 동시에 낮게 연부를 외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수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것은 무슨 소리요? 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8만 장의 경판이 내는 소리입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경판이 소리를 냅니까? 해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할 때 저 소리가 납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관 스님이 장경각 안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가 경판들 사이에서 반영되며 장경각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경판들의 소리를 들어온 무관 스님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 경판들이 그것을 증폭시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로만 알 수 있는 공간의 비밀이었습니다. 관리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하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한 곳을 함부로 범하다가는 화를 입는다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결국 관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오래지 않아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혼란한 시절이었지만 해인사는 남았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남았습니다. 무관 스님은 조선이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려 말의 어느 겨울 장경각 앞마당에서 입적했습니다. 제자들이 발견했을 때 스님은 앉은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관 스님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경각 안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낮고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해관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관 스님이 말하던 소리가 이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해관 스님은 장경각 앞에 앉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내쉬는 숨, 공기가 경판 사이를 지나는 소리, 오래된 먹향이 흩어지는 소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해관 스님은 느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 후대의 스님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해인사 장경각에는 눈먼 스님의 귀가 남아있다고, 그 귀가 지금도 경판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번뇌가 잠시 물러난다고, 아마도 그것은 미신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전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은 강한 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의 귀였습니다. 그 귀가 기억한 소리가 천년의 유산을 지켰습니다. 가야산 위에 지금도 해인사가 있습니다. 장경각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판들은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조용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이 이야기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라는 실존하는 공간과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완전한 픽션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특정 역사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